예,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뷰티스쿨 영등포 캠퍼스 피부관리 강사 김선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피부 국가 자격증 이론 시험의 한 과목 중에 하나인 피부학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우리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피부를 배울 때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먼저 배워야 피부를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구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가장 크고요. 우리 체중의 16%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는 바깥쪽으로부터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표피는 제일 겉의 면을 얘기하거든요. 표피의 특징을 봤을 때 표피는 피부의 가장 상층부에 위치하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신경과 혈관이 없다. 신경과 혈관이 없다는 거는 표피만 손상이 됐을 때 혈액이 유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표피의 이제 구성세포, 표피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의 최소 단위인 세포를 한번 알아볼게요. 표피의 구성세포를 보면 첫 번째 각질 형성 세포, 두 번째 멜라닌 세포, 세 번째 랑게르한 세포, 머켈 세포 등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각질 형성 세포는요. 표피 성분의 총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표피도 5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층으로 봤을 때는 각질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등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멜라닌 세포, 우리 몸의 이제 색소 세포라고 하는데요. 표피 세포의 5에서 10%, 그러니까 전체 표피 세포보다 비율로 봤을 때는 5에서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이 기저층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층보다는 대부분 기저층에 존재를 하신다고 보고요. 이 멜라닌 세포는 우리가 자외선을 받았을 때 자외선을 흡수시키거나 산란시켜서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의 수가 많다고 해서 피부 색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생성해내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거든요. 그 양에 따라서 피부색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랑게르한 세포. 주로 면역에 관계하고요. 대부분이 유국층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국층, 랑게르한 세포, 면역세포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켈 세포. 이것도 기저층에 주로 위치를 하고요. 신경섬유 말단과 연결되어 촉각을 감지하는 세포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피에는 혈관하고 신경에 관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머켈 세포가 그 밑부분, 그러니까 진피층에 있는 신경섬유 말단과 연결이 돼서 촉각을 감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예, 이제 표피의 구조. 우리가 이제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를 봤으면 그럼 표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표피의 구조는 가장 아래층부터 시작해서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저층은 이제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라닌 세포가 있고요. 각질 형성 세포를 가지고 있고 머켈 세포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는 4에서 10대 1,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든지 10개 중에 하나 정도 비율로 존재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인종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진피층의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한다고 했는데요. 이 기저층의 세포는 유핵세포라고 해서 살아있는 세포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표피 내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을 밑에 있는 그 진피층에서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기저층에 있는 세포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밑에 있는 진피층에서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영양을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세포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겉에 각질층을 이루는 세포들이 될 거예요. 예, 두 번째 유국층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역시 살아있는 유핵세포입니다. 핵이 살아있다는 건 핵이 있다는 거는 살아있는 세포를 얘기하는데요.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층입니다.
림프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 노폐물 배출, 가스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 가스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뭐 림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나중에 이제 해부생리학이나 이런 데서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합니다. 예, 세 번째 과립층, 세포가 퇴화되어 각질화 과정이 시작되는 층입니다. 세포가 퇴화된다는 건 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그래서 제1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포가 퇴화되면서 그 죽은 각질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물질로부터 수분 침투를 막는 수분 저지막이 존재하는 층입니다. 케라토 하이알린 과립이 존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투명층이고 제가 여기 가로를 표시해놨죠. 투명층은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여러분 좀 쳐주세요. 주로 손 발바닥에 존재를 하고요.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독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밝고 투명하게 보이며 빛을 굴절시킨다.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 외부로부터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투명층의 중요한 건 층으로서 존재하는 건 손 발바닥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는 건데요.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왜 얼굴은 괜찮은데 손 발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거는 이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피부와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손 발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굴이나 피부라고 말할 때 이 층은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를 쳐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각질층, 가장 우리 표면에 있는 외부와 딱 맞닿는 층이 각질층인데요. 세포가 퇴화된 무해계 세포로 10층에서 20층의 평평한 각질판이 서로 엇갈려 맞물려 있는 라멜라 구조를 이룬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죽은 퇴화된 세포가 한 층 이렇게 엇갈려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이로 된 과자 같은 게 이렇게 깨물어 보면 이렇게 하나의 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 간 접착체 역할을 하는 지질이 존재하는데요. 이 지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으로 벽돌을 쌀 때 보면 벽돌을 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놓고 시멘트를 바르듯이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죽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약간 접착제 역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질층은 케라틴 58%, 케라틴은 이제 죽은 각질 세포를 얘기하거든요. 단백질 세포를. 그게 58%,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각질 세포 간 지질 11%, 그리고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외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갖고 있을 수 있는 보습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의 구조 그림 설명인데요. 제일 밑에 보면 기저층이 있죠. 기저층에 이렇게 발을 뻗고 있는 듯한 오리발 비슷하게 생긴 게 바로 멜라닌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기저세포고요. 그 기저세포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각화되어서, 그러니까 퇴화되어서 제일 위에 각질층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층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뭐 모낭, 정맥, 동맥 이런 그림이 있죠.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한 번쯤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그려보시면 굳이 이런 공부를 막 열심히 안 하셔도 이 피부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 그림을 한 번쯤 그려보시라는 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제일 위에 층인 표피를 했으면 그 밑에 층이 이제 진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피의 특징. 피부의 90%를 차지하는 실질적 피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만졌을 때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피부는 거의 진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지나가고 혈관과 림프액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진피의 구성으로 갈게요. 진피는 과연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교원섬유, 두 번째 탄력섬유, 기질, 섬유화세포, 대식세포, 비만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교원섬유. 자, 진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인 콜라겐, 교원질이라고도 하거든요. 구성되어 있으며 콜라겐은 섬유화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섬유화세포에 대한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콜라겐인데요. 그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탄력 섬유와 그물 모양으로 짜여 있어서 탄력성과 신축성을 부여합니다. 우리 피부에요. 자,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뭐 탄력도 떨어진다, 주름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화가 진행되면 콜라겐의 양이 줄고 또 콜라겐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감소를 합니다. 그런 콜라겐의 양과 수분 감소가 우리 피부 탄력 감소랑 주름 형성에 많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콜라겐은 우리 피부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탄력 섬유인데요.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엘라스틴은 탄력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섬유 아세포에서 역시 생성이 됩니다. 1.5배에 달하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 이완과 주름에 관여를 한다. 1.5배에 달하는 신축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용수철을 늘렸을 때 자기가 가진 크기보다 1.5배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게 늘어났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돌아가야 용수철이죠.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능력이 조금씩 감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손등을 집어보시면 작고 있어도 한참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탄력섬유나 교환섬유 이런 것들이 손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질. 진피의 섬유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젤 상태의 물질이다. 그래서 섬유랑 세포들이 있으면 그 사이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들인데요. 친수성 다당체는 뮤코 다당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질을 뭐 뮤코 다당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주 성분은 히아루론산, 황산코이드리친, 프로테오글리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히아루론산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보습 물질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친수성이니까 보습 물질들이라고 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섬유 아세포 볼게요. 섬유 아세포 보면 교환섬유, 탄력섬유의 기질을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섬유 아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세포죠. 우리가 탄력을 관장하고 노화를 관장하는 탄력소랑 뭐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엄마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포에 손상이 오면 당연히 그 생성되는 물질들에도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감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대식세포, 이물질을 삼켜 신체를 보호하고 비만세포, 염증 매개물질을 생성하거나 분비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진피의 구조 볼까요? 이제 진피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봤죠, 이제는. 진피는 아까 말씀드린 뭐 섬유들하고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 진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유두층. 자, 표피와 진피 사이에 융기된 부분의 돌기를 유두라고 하는데요. 그 유두가 물결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를 유두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두층은 그러면 표피의 어느 층하고 접해 있을까요? 예. 아까 그 세포를 생성하는 기저층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층하고 밑에 있는 이제 망상층하고 접해 있는 걸 유두층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모세혈관, 신경종발, 림프관들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유두층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아까 말한 표피의 기저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망상층 볼게요. 망상층은 유두층 아래 존재하며 그물 모양의 결합 조직으로 진피 조직의 대부분을 이루고 피와 지분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물 모양의 결합 조직, 뭐 망상층 외우기 힘드시면 망사랑 망상층을 외우세요. 그물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망상층의 섬유가 피부 표면과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피는 섬유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정한 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그대로 절개를 할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 흉터가 좀 적게 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과 수술 시 상처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망상층에 있는 것들은 혈관, 림프관, 피지선, 한선, 모나, 신경총들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하 지방층인데요. 피하 지방층은 진피에서 내려온 섬유가 엉성하게 결합되어 그 사이에 지방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피하 지방층이 이제 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피하 지방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방이에요. 뭐 비만이 있을 때 지방이 생긴다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체온 유지 효과가 있어요. 체온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뚱뚱하신 분들이 추위를 좀 덜 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이 피하 지방이 체온 유지 역할을 좀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얇은 우리 표피나 진피로만 구성된 것보다는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체에 소모되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한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칼로리 계산해서 식사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해야 되는 칼로리보다 더 오버돼서 칼로리가 남았을 때 그걸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가 지방으로, 피하 지방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 지방을 다시 연소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골칫거리겠지만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게 피하 지방이에요. 이거는 보통 눈꺼풀, 귀나 이런 데는 좀 덜 발달이 되어 있고요. 뭐 근육, 골격 사이에 좀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부속 기관의 구조 및 생리 기능. 자,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부속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속 기관들은 또 피부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기관들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한선, 땀샘이라고도 하고요. 실뭉치 모양으로 진피와 피하지방의 경계부에 위치한다. 그래서 진피와 피하지방 그 경계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땀샘이니까 땀을 분비하겠죠. 땀을 분비하고 하루 700에서 900cc 정도 분비를 합니다. 자, 한선이 하는 일은요. 체온 조절, 피부 습도 유지, 노폐물 배출, 산성 보호막들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많이 반복이 돼서 나오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한선의 이제 체온 조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땀이 나죠. 땀이 나면 이 땀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열을 발산하거든요. 그러면서 몸에 있는 열이 밖으로 발산될 수 있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더우면 땀을 흘리면서 체온 조절을 해주고요. 피부 습도 유지는 당연히 이 땀도 수분이기 때문에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노폐물 배출, 땀 흘리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요. 산성 보호막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피지막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pH 5.5의 약산성막을 유지합니다. 자, 이 한선은요, 소한선, 대한선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소한선은 에크린선, 대한선은 아포크린선인데요. 소한선의 에크린선은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으로서 무색무취. 그러니까 색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거죠. 이제 맑은 액체를 분비하고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선이라는 거는 채취선이라고 불리는데요. 소한선보다 좀 피부 깊숙이 존재를 하고요. 점성이 있고 또 약간 그러니까 약간 끈적거리고 우윳빛을 띠는데요. 특유의 채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종마다 약간의 냄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채취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이 대한선에서 나는 땀에서 분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스트레스나 성적인 반응의 활성화에 대해서 분비가 되고요. 귀 주변, 겨드랑이, 유두 주변, 배꼽 주변, 성기 주변 등 특정 부위만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피지선 볼게요. 피지선은 우리 그 피부하시는 분들이 한테 꽤나 중요한 부속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진피 망상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도송이 모양으로 모낭과 연결되어 피지선을 통해 피지를 배출한다. 이거는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모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낭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털이 있는 곳이죠. 털이 나오는 그 구멍을 모구라고 하고, 그 털이 나오는 그 안에 부속기관은 모낭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딸려 있는 기관이에요. 부속기관이 이렇게 포도송이 모양으로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피지선을 통해서 피지를 배출해서 냅니다. 자, 손하고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 전체 이제 손하고 발바닥을 제외한 부분에 분포가 되고 있고요. 주로 T존 부위, 이제 얼굴에서 이 부위를 T존 부위라고 하죠. 예, T존 부위 그리고 목하고 가슴 등의 분포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를 지루 부위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존 부위, 목, 가슴 등의 분포를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모낭이 없이 직접 이렇게 모낭이 없이 단독으로 있는 피지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독립피지선이라고 하고요. 윗입술, 구강 점막, 유두, 눈꺼풀 등의 이제 독립피지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피지의 구성 성분 보실게요. 트리글리세라마이드, 왁스 에스테르, 스쿠알렌, 콜레스테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피지가 하는 일, 피지의 기능, 피지막을 형성해서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세균, 이물질 등의 침투를 막는다는데요. 자, 이 피지막이라는 건요, 이 밑에 보시면요, 지방질, 그러니까 피부 각화 과정에 생긴 지방질하고 땀 분비물 내 지방질하고 피지가 함께 이렇게 섞여갖고 피부 표면에 만들어지는 막을 말해요. 근데 이 막은 pH 5.5라고 해서 약산성 막인데요. 이 약산성 막이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 세균 같은 걸로부터 좀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 지금 보다시피 지방질로 이루어진 유화막이기 때문에요.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수분이 외부로 날아가는 걸 방지를 해줍니다. 이게 기름막이니까 이제 기름막이 형성되면 외부로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그 수분 손실을 막아서 피부를 좀 촉촉할 수 있게 해주고요. 뭐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침투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막입니다. 피지막이라는 건요. 자, 피부의 부속기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모발, 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인데요. 모발의 주성분은 케라틴이 주성분입니다. 죽은 단백질을 케라틴이라고 하죠. 케라틴이 주성분이고요. 자, 모발이 하는 일, 지각 기능, 장식 기능 등의 기능을 갖는다. 자, 모발의 형태 보면요. 굵기에 따라서 취모, 연모, 성모인데 이거는 얇기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취모가 가장 얇고 그 다음에 연모, 성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에 따라서는 단모, 장모, 짧은 모발, 긴 모발,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모발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제일 겉면, 모발에 있으면 제일 겉면에, 그러니까 피부 위로 솟아있는 부분, 이걸 모간, 그리고 우리 그 모발 성장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모근,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기모근이라고 있는데, 기모근이라는 건 인모근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모근이라는 건 뭐냐면 진피에서 비스듬히 내려가 피지선 아래에 모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자율신경계 영향을 받아서요. 춥거나 무섭거나 할 때 이렇게 딱 수축이 됩니다. 수축하면서 모공을 딱 잡아주거든요. 모공이 딱 닫혀요. 그러면서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모발의 단면을 볼게요. 그래서 모발을 잘랐을 때 면을 보면요. 첫 번째 이제 모표피. 우리 피부처럼 가장 겉면을 싸고 있는 모표피고요. 자, 모피질은요, 모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것의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수질, 모발의 중심부로서 공기를 함유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취모는 보통 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취모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수질은요. 모발의 주기 볼게요. 모발이 처음에 머리가 나서 한평생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퇴화돼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성장기 같고요. 모발의 80%, 90%가 성장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은 3년에서 5년 이 성장기가요. 여자는 4년에서 6년이 정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퇴화기. 자, 모발의 1, 2%로 모발 성장이 정지되고 모유두와 모구가 분리되고 모근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퇴화기라는 건 이제 성장이 멎으면서 탈락되어서 나가기 위해서 모근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3단계 이제 휴직이라고 해서요. 모발의 14에서 15% 정도고요. 모낭이 수축되고 모근이 올라가 가벼운 자극이 또 탈락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빗거나 했을 때 당기거나 한 게 아니고 가볍게 빗었을 때 머리가 떨어져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모발에 해당이 됩니다. 모발의 성장주기 그림인데요. 처음에 이제 성장주기, 그 다음에 이제 퇴행기에서 저 모근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휴직이라고 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려고 위로 더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기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발이 있고요. 밑에서 이제 차고 올라오는 모발이 있습니다. 자, 부속기관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손, 발톱인데요.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부속기관이고요. 손발톱은 뭔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손, 발가락의 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케라틴과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피부 부속기관이다. 구조는요, 조체, 조근, 자유연, 조상, 조모, 반월로 있는데요. 첫 번째, 조체. 손톱의 본체를 이야기합니다. 조체는요. 조근, 손톱 뿌리 부분. 그러니까 조근, 근본이 되는, 손톱의 근본이 되는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유연이라는 것, 왜냐면 우리 손톱의 제 끝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톱을 기른다고 하잖아요. 그 끝부분을 자유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 손톱 밑에 피부로서 신경 조직과 모세혈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조모, 손톱 뿌리 밑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손톱을 생산하는 부분. 조모는 그러니까 손톱의 엄마, 손톱을 생성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월, 우리가 손톱에 보면 왜 이렇게 하얗게 희게 이렇게 반달 모양 같은 걸 이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완전히 각질화되지 않아서 반달 모양으로 희게 보이는 부분을 반월이라고 합니다. 자, 손톱을 한 달에 어느 정도 자라나면요, 3mm 정도 자라나는데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의 손톱이 생성돼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죠. 완전히 대체되는 데까지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발톱은 손톱보다 성장이 조금 느립니다. 자, 건강한 손발톱은 조상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세균에 감염되어 있지 않고 수분이 7에서 10% 정도 함유되어야만 건강한 손발톱이라 할 수 있고요. 조체는 매끄럽고 광택이 나고 투명해야 건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피부의 구성은 무엇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부가 가지고 있는 부속기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피부는 어떤 일들, 피부 자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피부는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16%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이제 보호 기능입니다. 피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 자극, 압력, 충격, 마찰 등 외부 자극부터 방어 기능을 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피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 자극들이 그냥 우리 안에 내부 장기로 도달이 된다고 하면 훨씬 손상이 크겠죠. 그래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방어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화학적 자극. 아까 이제 피지막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pH 5.5라 해서 약산성 막을 유지한다. 근데 이것이 세균이나 어떤 화학적 반응에 대해서 좀 방어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자극은 피지막과 각질층이 화학 물질의 저항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태양 광선에 대한 자극, 멜라닌 세포가 피부 손상을 막아준다인데요. 이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외선을 받으면요, 이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외선 A 같은 것이 진피층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한 섬유 아스포 같은 걸 파괴할 수 있거든요. 이 세포를 파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이 멜라닌 세포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참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과해져서 뭐 기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멜라닌 세포가 있는 것은 우리 피부의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균 침입. 자, 약산성막인 피지막이 살균 및 세균 발육을 억제한다. 이 피지막에 대한 뭐 세균 침입이 약산성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랑게르한스 세포는 균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여 면역을 강화한데요. 이 랑게르한스 세포가 아까 배웠는데 어디 들었는지 기억들 하시나요? 예, 유국층, 우리 표피에 있는 유국층에 대부분 존재를 하는 게 랑게르한스 세포입니다. 자, 두 번째, 체온 조절 기능. 피부는 체온 조절 기능을 하는데요. 땀 분비, 혈관 확장, 수축 작용을 통해 열을 발산하여 체온을 조절한다. 이것도 아까 말한 거에 좀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더우면 땀이 배출되는데요. 이 배출된 땀이 증발하기 위해서는 열이 발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이 열을 발산시키면서 우리 몸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많은 부작용들이 따르니까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잇모근 이런 것들이 덥거나 춥거나 할 때 이완되거나 수축이 되면서 뭐 모공을 잡아주고 다시 열어주고 하면서 체온이 발산되거나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하고요. 분비 및 배출 기능.
피지를 분비해 피부 건조 및 유해 물질 침투를 방지한다. 그래서 그 피지를 분비해서 피지막을 형성하면 이게 기름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막이다 보니까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수분이 밖으로 증발되는 것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건조나 유해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고요. 땀을 분비하여 체온조절 및 노폐물을 배출한다. 좀 반복이 되죠. 자, 감각 기능 볼게요. 온각, 냉각, 촉각, 통각 등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자, 흡수 기능. 피부가 하는 기능 중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흡수 기능인데요. 이제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 흡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좀 약간의 숙제죠. 좋은 물질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흡수 기능으로 봤을 때는요. 이물질의 흡수를 막고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데요. 이게 아무 물질이나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물질을 흡수시키는 걸 어느 정도 자제를 이렇게 제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우리 몸에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흡수를 시켜주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경피 흡수를 해서 피부 표면에 모낭, 피지선, 한선을 통해 진피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침률성 물질이 침투가 잘 된다는 건데요. 왜 이게 침률성 물질이 침투가 잘 되냐면요. 우리 모낭이나 이런 것들이 그 대부분 이 기름의 성분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하고 물하고는 잘 이렇게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기름과 기름은 좀 통과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침률성 물질이 좀 더 침투가 잘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수분이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걸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제 강제 흡수라는 게 있는데요. 강제 흡수라는 건 피부 흡수가 어려운 수용성 물질, 아까 말한 수분 물질을 강제로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피부의 온도를 높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뭐 피부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온스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스티머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부의 온도를 높이고, 이제 물질의 입자가 작은 것, 그래서 뭐 나노 입자 화장품 뭐 이런 게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물질의 입자가 작은 경우 흡수가 더 잘 되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기계학에서 배운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 물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자, 비타민 합성 기능. 자, 자외선 조사에 의한 피부 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뼈랑 치아를 구성하려면 우리가 뭐 칼슘이 있어야 된다, 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칼슘과 인을 많이 복용을 해도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합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이 칼슘하고 인이 같이 합성이 돼서 뼈랑 치아 같은 걸 구성을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자외선을 뭐 일상생활의 정도의 자외선만 받아도 이 비타민 D는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호흡 기능. 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데요. 우리 피부도 어느 정도 약간의 호흡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으로 호흡이 되는 건 아니고요. 호흡 기능이 약간의 호흡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장 기능. 피부는 수분, 에너지와 영양분, 혈액을 저장한다는데요. 수분 저장하는 거는 피부가 가지고 있는 뭐 수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에너지와 영양분은 아까 배웠던 피하지방층에서 많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피부를 이제 타입별로 분석을 해서 해봐야 우리가 이제 피부 관리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그 피부 유형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상 피부. 우리가 흔히 중성 피부라고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피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결이 섬세하고 피부색이 맑고 적절한 수분과 피지를 보유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이상적인 피부죠. 근데 이제 이 중성 피부를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계절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 고온 다습해지는 여름이 되면 약간의 오일리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지성의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건조한 겨울이나 뭐 한철이나 이때가 되면 약간 건성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법은 어떻게 되면 겨울엔 건조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습 관리, 적절한 유분 공급, 그리고 뭐 주변에 너무 냉난방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던가 이 정도의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름에는 역시 뭐 겨울에 좀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을 사용했다면 그거를 유분기를 좀 줄이신다든가 이런 계절에 맞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피부에나 적용되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해주고 미온수를 2리터 이상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으신 것 같아요.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지나친 냉난방 피우고 너무 중요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너무나 좋은 중성 피부를 가지셨다 하더라도 피부는 계속 노화되고 어쩔 수 없이 좀 건성화되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피지선이 퇴화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피부가 좋을 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건성 피부를 볼게요. 건성 피부는요, 대체적으로 모공이 작습니다. 그리고 유수분이 적어 건조함을 느끼고 각질이 들뜨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수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건요. 이제 건성 피부라는 거는 피지 양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피지 양이 부족하다 하게 되면 피지막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피지막이 구성이 안 되면 피부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의 손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분 손실이 적어서 건조함을 느끼지 않도록 유분기가 어느 정도 들어간 제품들을 사용해서 인위적인 피지막, 유분막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피지 보호막이 얇다라는 거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극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노화 현상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성 피부 같은 경우 관리법이 중요한 게 알코올 성분의 화장품을 건조를 심하므로 각종 피한다라고 하는데 이 알코올이라는 건요. 바르고 났을 때 산뜻함은 있지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발이 되잖아요. 이게 증발을 하면서 우리 피부 가지고 있는 자체 수분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얘를 데리고 가요. 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유수분의 공급. 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팩이나 뭐 수분 관리나 이런 적절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역시 신선한 야채, 과일,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 지나친 냉난방,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건 너무 필수적인 요소예요. 관리를 하는데요. 자, 이제 지성 피부 볼게요. 자,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얼굴이 번들거리고 메이크업이 잘 지워진다. 이제 피지 분비가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양보다 피지 분비가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얼굴이 막 번들거리다 보니까 메이크업 같은 것도 들뜨거나 잘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공이 넓고 피부색이 칙칙한 편입니다. 이 피부색이 칙칙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너무 피부에 유분기가 많으면요, 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줘야 되는 각질들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를 못해요. 끈적거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은 각질들이 더 많이 쌓여서 피부가 조금 더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는 적절한 딥클렌징이 중요하겠죠. 이 딥클렌징이라는 게 죽은 각질을 제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렇게 끈적거리기 때문에 피지가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걸 인위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도와주는 딥클렌징, 이거를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과도한 각질과 피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유분 함량이 많은 제품보다는 수분 함량이 좀 더 높은 위주의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피지가 많으면 모공을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유발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이제 위생 같은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수면 부족, 스트레스, 변비 등은요, 피지 분비가 촉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촉진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자, 민감성 피부를 볼게요. 민감성 피부라는 거 외부 자극에 유난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부를 민감성 피부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피부가 얇고 모세혈관이 확장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모세혈관 확장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을 때 뭐 실핏줄이 보인다, 그런 피부를 이제 모세혈관 확장 피부라고 하는데요. 정상 피부에 비해 조절 기능과 면역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고요.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하실 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화장품을 바꾸면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첩보 테스트를 실시해 주시는 게 좋은데, 첩보 테스트는 뭐 이렇게 팔 안쪽이라든가 뭐 귀 뒤라든가 목 밑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의 먼저 발라 놓으시고 24시간 발라놨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셔도 된다는 건데, 뭐 발작이 붉어진다든가 가려움이 생긴다든가 이러시면
그런 걸 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한 자극을 주는 피부 관리, 딥클렌징을 하면서 너무 강한 제품들을 사용한다든가 자극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알코올,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수분, 적당한 유분 공급, 피부 보호막을 적당한 유분 공급으로 피부 보호막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복합성 피부. 자, 얼굴 부위에 따라 상반되거나 전혀 다른 피부 유형이 공존한다는 건데요. T존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아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기 쉽고 모공이 크다. T존 부위는 요 이마부터 이 코 있는 부위를 T존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위가 이제 피지 분비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성 피부를 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기 쉽고 모공이 좀 큰 편이고, T존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세안후 당림 형성이 있고 건조함을 느끼는 약간 건성의 피부를 느끼시면 그 두 가지 피부를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복합성 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성 피부랑 복합성 피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성 피부도요, T존 부위는 지루 부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지가 유존 부위보다는 좀 피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복합성으로 볼 수는 없고요. 복합성 피부는 반드시 유존 부위가 건조함을 같이 동반을 하셔야 돼요. 중성 피부는 T존 부위가 어느 정도 그 피지가 분비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유존 부위가 건조하거나 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관리. T존 부위는 피지 조절과 적절한 딥클렌징이 신경 써주시고요. 유존 부위는 유수분의 공급에 신경 써주십니다. 노화 피부 볼게요. 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노화죠. 자, 각질층이 두꺼워지고요. 탄력성이 저하되고 모공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그 탄력이 밑으로 중력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다 보면 모공이 작았던 모공이 표피가 늘어지니까 같이 모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외선 방화 능력 저하로 색소 침착 등이 생긴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피부 재생이 느리다.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발생된다. 랑게르한스 세포와 진피세포가 감소한다. 자, 랑게르한스 세포는 면역세포였죠? 면역세포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진피세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탄력이나 주름 형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노화에는요, 내인성 노화하고 광노화가 있는데요. 내인성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발생되는 노화를 내인성 노화라고 하고요. 광노화라는 거는 태양 광선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 아까 진피층이 봤던 섬유아세포나 이런 주요 세포들을 파괴합니다. 이 자외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피부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콜라겐이라든가 엘라스틴 이런 것들의 생성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감소를 하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각질층이 좀 두꺼워지고요. 탄력성이 많이 소실이 됩니다. 관리는 적당한 운동,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그때그때에 맞는 피부 관리, 그리고 각질을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팩 같은 거를 잘 해주고 유수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은 아주 중요하죠. 자외선 차단을 아주 꼼꼼히 해주시고, 이래서 노화를 아주 안 오게 할 수는 없지만 노화 현상을 좀 많이 늦출 수는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 장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피부를 배우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피부 장애랑 피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피부 장애 먼저 보겠습니다. 원발진, 피부 질환의 초기 병변으로 1차적 피부 장애 증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부 질환의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초기 병변, 더 진행되지 않은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발진의 종류로는 첫 번째 반점이 있는데요. 주근깨, 기미, 자바, 오화 반점, 오타시모바, 몽고 반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홍반, 모세혈관 우열에 의한 피부 발작 상태인데요. 붉어지는 상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붉게 부풀어오르거나 그런 상태 있죠. 빨개졌다, 너무 자극받아 빨개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홍반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예, 구진 보겠습니다. 직경 1cm 미만의 단단한 유기물로 여드름 초기 현상이다. 그래서
여드름이 났을 때 처음에 세균 감염이 돼서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 상태, 뭐 그런 것을 부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농포, 주로 모낭내 또는 한선. 한선이 우리 아까 땀샘이었죠? 그 내에 형성되는 고름을 이야기합니다. 팽진, 두드러기 단마진이라고도 하고요. 일시적 부종이나 붉거나 창백해집니다. 소수포, 직경 1cm 미만의 물집인데요. 우리가 이제 화상을 입거나 또 무슨 많이 긁어서 자극을 받거나 이러면 약간의 이렇게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수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작은 걸 소수포라고 하고요. 소수포보다 좀 큰 거를 대수포라고 합니다. 그 수포 안에는요, 보통 혈색, 림프에까지 이렇게 투명한 액체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결절 볼게요. 경계가 명확한 단단한 윤기물로서 표피, 진피, 피하지방까지 침범한다. 구진과 종양 사이의 중간 형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거 이런 건 여드름에 제일 많이 쓰는데요. 아까 구진이 이제 여드름이 처음에 세균 감염돼서 빨갛게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요. 이 결절은 그게 더 심해져서 이제 밑에 진피, 피하지방까지 감염이 된 상태로 누르면 아픕니다. 아프고 좀 단단하고 뭐 여드름 관리를 하려고 해도 뭐 짜거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좀 가라앉을 때까지 두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예. 종양 보겠습니다. 악성과 양성과 악성이 있고 진경 2cm 이상의 피부 중심부에 대해서 악성 종양, 양성 종양 이렇게 나눕니다. 낭종, 진피에 자리 잡고 있으며 통증이 동반된다. 여드름 4단계에 생성되어 치료 후 흉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낭종을 보시면요, 이렇게 주머니 같은 뭐 고름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피부관리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피부과에서 가셔서 뭐 치료를 하셔야 되는 여드름 4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속발진 보겠습니다. 원발진이 진행하거나 외적 요인에 변화된 상태의 병변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원발진이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더 스스로 진행이 돼서 더 심해지거나 이런 상태의 병변을 얘기하고요. 종류로는 인설, 각질세포가 비듬 모양의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는 걸 인설이라고 하고요. 찰상, 막 긁거나 해서 생기는 표피의 결손 상태고요. 가피, 혈종, 농, 혈액, 표피 부스러기들이 피부 표면에 건조된 덩어리를 흔히 딱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하면 왜 이렇게 덩어리들에서 이렇게 딱지라고 흔히 표현하는 것들이 많죠. 예, 그걸 가피라고 합니다. 예, 미란이라는 건 이제 표피만 파괴되어서 피부면 떨어져 나간 상태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다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선홍색으로 피부 속살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 상태를 미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표피는 아까 말씀드린 혈관이 없기 때문에요. 출혈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균열, 표피가 갈라지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궤양, 염증성 괴사에 의해 표피, 진피, 피하 지방 등의 결손이 생긴 상태입니다. 반은 흉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상처가 나고 했을 때 이제 남는 것들, 그런 흉터를 말하는데요. 뭐 켈로이드 피부도 이에 속합니다. 켈로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다쳤는데 상처가 났는데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과생성돼 갖고 이렇게 피부 위로 볼록 올라오는 걸 켈로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응에 속하고요. 위축, 피부가 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민감성 피부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의 문제를 안고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태선화, 피부 일부가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속발진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피부 질환에는요, 첫 번째 이제 화상, 열, 화학물질, 뜨거운 물질, 전기에 의한 피부 세포가 파괴된 상태를 화상이라고 하고요. 이제 한진, 땀띠라고 하는데요. 한관이 폐쇄되어, 그러니까 땀샘이 폐쇄되어서 땀이 배출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축적돼서 발생하는 것을 한관이라고 하고요. 한진이라고 하고요. 예, 동상. 한냉에, 그러니까 추운 상황에 피부가 노출되어서 혈관의 기능이 침해되고 세포가 지시 상태에 빠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이제 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혈관에서 혈액이 돌면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그런 공급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지시 상태에 빠져서 이제 죽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동상이라고 하고요. 자, 굳은 살,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국소적인 과각질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자분들 샌들을 신으시거나 어떤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시게 되면 그 부분이 굳은살이 받게 됩니다. 굳은살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T눈. 자, 압력에 의해 발생되는 각질적 증식 현상으로 중심액이 통증을 동반한다. 그래서 T는 보통 이제 발바닥이나 이런 데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쪽에 압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중심핵이 들어가 있거든요. 굳은살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증의 유발이 같이 됩니다. 욕창, 지속적 압력으로 인해 허혈 상태가 되어 발생하는 궤양 증상이고요. 접촉성 피부염, 말 그대로 어떤 자극 물질에 접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피부 질환이고요. 뭐 소양제 간지럽거나 뭐 빨개지거나 뭐 반점 등 같이 동반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이게 발병 기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라는 게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주로 유아에게 많이 걸리는 만성 습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또 많이 이렇게 긁거나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등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지루 피부염. 피지의 과다한 분비에 의해 피부염을 동반하는 인설성 질환이다. 인설이라는 거 아까 이제 비듬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피지가 과다해서 이제 피부염이 생기고 피부염이 생기면서 같이 이렇게 비듬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지루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건성 습진. 건조한 경우 잘 발생하며 노인성 습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들 보면 막 겨울을 굉장히 가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이 건성 습진에 들어갑니다. 자, 백색증은요, 선천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멜라닌 세포의 수는 정상인데요. 색소가 없는 멜라닌을 생성을 해요. 멜라닌 안에 색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색소가 없는 멜라닌을 생성하기 때문에 하얗게 나타나는 증상이 백색증입니다. 이제. 근데 백반증은 요거랑 조금 구분이 되는 백반증은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저색소 침착 질환입니다. 멜라닌 세포의 결핍으로 인해서 백색 반들이 피부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요게 요즘 이제 많이 바캉스 이후나 이럴 때 많이 나타나서 좀 문제가 많이들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피부에 하얗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얀 반점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기미는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과색소 침착증인데요. 주로 일광 노출 부위에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을 해서요, 뭐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뭐 임신성 기미나 이런 것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주근깨 보겠습니다. 주근깨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과색소 침착증이고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소화기에 많이 발생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서 조금 감소를 합니다. 자, 흑자 볼게요. 멜라닌 세포 증가에 의한 색소 반인데요. 노인성 흑자, 악성 흑자, 단승성 흑자 등이 있습니다. 오타모반, 청갈색, 청회색의 얼룩진 색소반으로 멜라닌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진피 내에 존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증식하면서 멜라닌 세포는 아까 기저층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피층으로 증식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청소년기 이후면 뭐 이렇게 더 진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쉽게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치료를 받거나 하지 않고는요. 비립종 보겠습니다. 지방 조직의 신진대사 저하로 인하여 표면에 발생하는 작은 황색폭의 낭포로 눈가, 뺨, 이마 등에 발생을 합니다. 보통 눈가나 이런 데 많이 발생을 하죠. 비립종은. 한관종 볼게요. 한관종. 에크린 한관에서 에크린 한관이면 어디죠? 소환선이죠. 에크린 한관에서 유래된 작은 구진으로 내용물이 없고요. 다발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조금 생겼다가요. 막 뭉쳐서 여러 개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이저 전기소각이나 뭐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는 기기적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거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피부학을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피부학은 여러분이 국가시험 이론 대비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시고 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공부하실 때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요. 여러분이 좋은 피부관리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